네, 과학 중졸검정고시 11번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물질의 변화를 설명한 것이다. A에 해당하는 것은 1. 물질의 변화 1. 물리 변화 물질의 고유한 성질은 변하지 않고 모양이나 상태가 변하는 것. 예, 나무가 쪼개진다. 2. 화학 변화. 물질의 화학적 성질이 변하여 새로운 물질로 변하는 것. 예, A. 1번. 얼음이 녹는다. 2번. 유리컵이 깨진다. 3번. 종이가 불에 탄다. 4번. 고무줄이 늘어난다. 자, A가 화학 변화에 대한 설명인데요. 새로운 물질로 변한 것을 찾으면 돼요. 1번, 얼음이 녹는다. 물이 얼고 물이 녹죠. 물이 변하지는 않죠. 물이 갑자기 종이로 변하진 않죠. 2번, 유리컵이 깨진다. 깨진 조각도 유리 조각이죠. 만들어진 컵도 유리 조각이죠. 그래서 얘는 화학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3번, 종이가 불에 탄다. 자, 종이가 불에 탄다. 탄다는 건 연소가 된 거예요. 연소 반응. 자, 타버리면 종이가 남아있나요? 남아있지 않죠. 재로 변했죠. 그래서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11번 답은 3번. 4번, 고무줄이 늘어난다. 자, 늘어났어도 고무줄의 성질은 그대로죠. 11번은 3번입니다. 12번 그림은 세 종류의 산이 물속에서 이온화된 모습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들 용액 속에 공통으로 들어있으며 산성을 나타내는 원인이 되는 이온. 자, 공통으로 들어있는 걸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비커는 HCl. H와 CL이 녹아있죠. 두 번째, NHO3. H와 NO3가 녹아있습니다. 두 번째는 H2SO4. H가 두 개 있고, 두 개 있다고 되어 있죠, 지금. SO4가 녹아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공통으로 들어있는 건 누군가요? 보이시나요? H, H, H. 네, H 분자가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12번은 1번 H 찾으시면 됩니다. 분자의 자세한 이름을 알지 않아도 중학교 과학은 문제 안에서 충분히 힌트를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자세히 문제를 보시면 아, 이렇게 공통된 거를 찍으라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12번은 1번 H입니다. 13번 그림은 어느 집안의 ABO식 혈액형 가계도를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가의 혈액형으로 가능한 것. 혈액형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단, 돌연변이는 없다. 자, A, B형과 O형이 만났습니다. 유전적인 결합으로 어떤 혈액형이 나올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A, B형과 O형이 만났다는 건, 자, O형이 A형하고만 만나서 A5형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 A형이 B형하고 결합이 돼, O형이 B형하고 결합을 할 수 있죠. 그래서 B5형, 즉 A형과 B형이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되면 총 몇 가지인가요? 네,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O형과 만났을 때요. 그러면 13번 답은 두 가지. 이렇게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혈액형 문제였어요. 다음 14번. 그림은 어떤 식물세포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A부터 D 중 동물세포에는 없고
식물세포에만 있는 세포 속이 관한. 자, 그림에 뭐가 나왔냐면 핵이 나와 있고요. B가 엽록체래요. C는 미토콘드리아, D는 세포막. 자, 식물세포에만 있는 것은 광합성을 하는 엽록체입니다. 동물은 광합성하지 않죠. 그래서 광합성에 필요한 엽록체는 식물세포에만 있다. 답은 엽록체가 되겠습니다. 식물한테만 있는 것. 핵이나 미토콘드리아나 세포막은 동물세포에도 있어요. 자, 핵은 뭘 담당하냐면 유전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유전자인지 유전 정보가 핵에 담겨 있고요. 자,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를 만듭니다. 생명을 관장하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를 만드는 역할을 하고 세포막은 말 그대로 세포의 막을 구성하고 있어요. 테두리. 자, 14번 답은 동물세포에는 엽록체만 없다. 2번입니다. 15번 그림은 사람의 소화기관을 나타내는 것이다. 입으로 들어간 음식물이 지나가는 경로로 오른 것은 자, 음식물이 입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뭘 거치나요? 식도 A 거치고요. 그 다음 얘가 위로 들어가죠. 자, 위 들어가고 그 다음 위 다음에 소장을 거쳐서 음식물을 흡수시키고 다음 대장으로 들어가서 수분이 모두 빠지면 이제 밖으로 배출이 되겠죠. 자, 순서 그대로 A, B, C, D 이렇게 경로로 이동을 하네요. 자, 위에서 분해되는 것은 위에서 흡수되는 것은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이 흡수됩니다. 그 다음 소장에서는 3대 영양소가 모두 흡수돼요. 3대 영양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세 가지가 소장에서 모두 흡수되고요. 대장에서는 수분을 흡수합니다. 네, 이렇게 각각의 역할이 다 있어요. 자, 15번 답은 1번입니다. 16번 다음은 줄기의 기능을 알아보는 실험이다. A의 명칭은 자, A가 보이시나요? 여기 안쪽에 색깔되어 있는 부분. 붉은 잉크를 탄 물에 봉숭아 줄기를 하루 동안 담가둔다. 실험 결과 줄기 단면을 관찰한 결과 AV가 붉게 문든다. 자, 물을 빨아들였어요. 이거 뭐라고 하나요? 네, 물관입니다. 1번 물관, 2번 체관, 3번 표피, 4번 생장점. 자, 물관이 물을 빨아들이는 곳이죠. 체관은 뭐냐? 양분을 빨아들여요. 양분 중에서 유기양분. 영양을 담당하는 거죠. 체관이. 자, 유기양분. 이동하는 통로입니다. 자, 표피는 말 그대로 겉표면이에요. 겉표면. 자, 생장점. 뿌리에 있습니다. 뿌리에 있는데 여기서는 뭘 담당하냐? 길어질 수 있는 길이를 담당하는 게 생장점이죠. 네. 16번 봉숭아의 물 흡수하는 관은 물관입니다. 1번이에요. 17번 그림은 사람의 귀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A에서 D 중 몸의 회전을 감지하는 곳은 A. 고막, B. 귓속뼈, C. 반고리관, D. 귀인두관. 자, 답은 회전 감지는 어디인가요? 반고리관이 되겠습니다. 회전은 반고리관에서 담당을 하고요. 자, 고막부터 볼까요? 고막은 음을 파동이 공기 중에 소리가 파동을 이용해서 전달이 된다고 했죠. 네, 그걸 음파라고 하는데 그 음파의 진동을 체크해요. 그래서 소리를 듣죠. 고막은 진동을 체크해서 소리를 듣는다. 자, 그리고 고막과 함께
귓속뼈도 진동의 증폭, 높고 낮음을 파악합니다. 고막과 귓속뼈를 통해서 진동을 파악을 해요. 자, 그리고 C. 방골이관은 회전 담당을 하고요. D. 귀인두관은 압력을 체크합니다. 그래서 외부와 내부의 압력을 받게 하는 곳이 귀인두관입니다. 여기는 외부, 내부와 외부. 귀가 굉장히 중요하죠. 네. 7번은 C. 반골이관 답입니다. 18번. 다음은 혈액의 구성 성분 중 A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A에 대한 것은 명칭이 무엇인지 물어보네요. 지금 이제 색깔이 잘 안 보이시죠? 자, 먼저 읽어볼게요. 모양이 불규칙하며 핵이 없다. 상처가 났을 때 혈액 응고 작용을 한다. 자, 혈액을 구성하고 있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1번, 보기 먼저 1번 물, 2번 백혈구, 3번 적혈구, 4번 혈소판. 자, 혈액을 구성하는 건 요 세 가지.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이 중 각각의 역할이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자, 그림에서 백혈구는 어떤 것이냐? 가장 큽니다. 가운데 있고요. 핵을 가지고 있어요. 네, 핵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림에서 보시는 게 요게 이 가운데 있는 이 모양이 핵입니다. 자, 핵을 가지고 있고 백혈구가 하는 거는 병균을 잡아줍니다. 침입한 병균을 잡아줘요. 그래서 싸우는 역할을 하죠. 외부에서 침투한 병균에 대해서. 자, 백혈구. 그 다음 백혈구 피검사 했을 때 몸에 열이 난다거나 아이들을 병원에 입원했을 때 백혈구 수치로 염증이 어느 정도인지를 체크하죠. 자, C. 그 다음에 적혈구. 3번 적혈구는 무엇이냐?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긴 친구가 적혈구인데요. 색깔은 빨간색이에요. 원래 시험지는 흑백으로 나와서 색깔이 안 보이는데 적혈구는 이렇게 빨간색이고요. 가운데가 이렇게 하얀색인 이유는 움푹 들어가 있어요. 네. 그리고 적혈구는 붉은색이면서 이 붉은색인 이유는 헤모글로빈 때문이에요. 헤모글로빈 색소가 붉은색이거든요. 그리고 백혈구와 달리 핵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적혈구는 산소 운반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 다음 혈소판. 혈소판이 바로 혈액 응고 작용을 해줍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딱지 생기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혈소판이. 그래서 출혈을 막아줘요. 18번. 상처가 났을 때 혈액 응고를 한다. 네, 핵은 없죠. 그리고 모양이 굉장히 불규칙하게 있습니다. A가 혈소판. 그래서 18번 답은 4번 혈소판입니다. 다음 19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생식 방법은 히드라는 이게 히드라예요. 그림에 나와 있는 게 히드라는 몸의 일부가 싹처럼 돌출되고 이것이 몸에서 분리되어 새로운 개체가 됩니다. 자, 보이시나요? 옆으로 쏙 빠져나오는 거. 네, 이렇게 해서 하나의 개체가 나오는 번식을 하죠. 자, 이것은 무엇인가요? 1번 분열법, 2번 출합법, 3번 유성생식, 4번 포자생식. 자, 이렇게 몸에서 돌출된다고 해서 출합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9번은 2번. 분열법은 이제 이분법이에요. 이분법은 말 그대로 반으로 이제 잘라져도 다시 생성이 되는 거죠. 두 개로. 그래서 이분법이 분열법이라고 말을 하고요. 집신벌레 같은 경우도 반 자르면 반으로 다시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분열법은 이분법이다. 두 개로, 객체 하나가 두 개로 나뉘어지는 거다. 그 다음 3번 유성생식. 유성, 성이 있어요. 그래서 암수가 구별이 돼서 생식하는 것은 유성생식입니다. 네. 4번 포자생식. 자, 포자생식은 그 포자가 날아다녀가지고 자리를 잡아서 그곳에서 그러니까 생성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버섯, 곰팡이 또는 이끼 날아다니면서 되는 거죠. 네, 포자생식. 19번 히드라는 출합법. 2번이 정답입니다. 20번 그림은 퇴적물이 쌓여서 어떤 암석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이에 해당하는 암석은, 자, 맨 처음 퇴적물이 쌓였어요. 점점 압력을 받아서 다져지고 압력을 더 받고 시간이 지날수록 굳어지겠죠. 자, 이 암석은 퇴적암이라고 말합니다. 2번 퇴적암. 자, 변성암은 어떻게 만드냐면 지하 깊은 곳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얘는 위치 자체가 지하 깊은 높은 압력을 받고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다. 자, 높은 압력을 받아서 만들어진 게 변성암입니다. 어쨌든 위치상으로 얘는 지하 깊은 곳이다. 3번 현무암은 화산에서, 현무암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자, 화산이 이렇게 폭발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용암이 흘러내리죠. 이렇게 흘러내려서 이 친구들이 굳어졌어요. 빠르게 식었죠. 네, 아주 빠르게. 왜냐, 공기도 있고 바닷물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만나가지고 빠르게 식으면서 만들어진 돌이에요. 그래서 아주 급하게 굳어지고 이제 특징은 색이 어둡습니다. 네, 현무암의 특징은 색이 어둡다. 급하게 굳어져서 색이 어둡다. 자, 그러면 지금 위치상으로 보이세요? 바깥에서 굳어졌죠. 자, 이거 어디에 많이 있냐면 제주도에 있습니다. 제주도의 유명한 돌하루방 현무암으로 만들었어요. 네. 다음 4번의 화강암은 지하 깊은 곳이고요. 얘도 서서히 냉각이 된 게 맞아요. 네. 그런데 얘의 특징 화강암은 색이 밝습니다. 네. 색이 밝아요. 화강암의 특징은 색이 밝다. 이렇게 특징을 잘 아시면 되고 20번에 퇴적물이 쌓여서 암석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퇴적암이다. 20번 답은 2번입니다. 21번 염분이 32%밀. 자, 이 단위 보이시나요? 요렇게 생겼죠. 동그라미가 하나, 길쭉한 막대기가 들어가고 동그라미가 두 개. 자, 얘 이름은 퍼밀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생긴 거는 퍼센트죠. 네, 몇 프로, 퍼센트, 몇 퍼센트. 그런데 동그라미가 두 개 있다는 건 퍼밀. 퍼센트는 100개 중에 얼마 이렇게 말하는데 퍼밀은 1000개 중에 얼마 이런 식의 단위, 기본 단위가 달라요. 그래서 구분하실 때 퍼센트는 위아래로 동그라미가 하나씩, 퍼밀은 밑에 동그라미가 두 개 있다. 자, 이 퍼밀 언제 사용하냐면 염분, 소금물 농도 이용할 때 얘기해주는 단위예요. 자, 염분이 32%밀인 바닷물 2kg 속에 들어있는 전체 염류의 양은, 퍼밀의 기준은 뭐냐면 1kg당 얼마가 들어있어요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1kg당 32의 농도를 갖고 있대요. 자, 그렇다면 지금 문제에서는 2kg, 1kg당 32가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게 지금 퍼밀의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나는 2kg의 바닷물이 있다. 그럼 나는 농도가 더 높아지겠죠. 그럼 몇이다? 네, 64. 2배 커졌죠. 그래서 나도 2배 커진 64 퍼밀, 64g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22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지구의 평균 기온이 점점 높아지는 현상이다. 이 현상의 주된 원인은 대기 중 온실기체 양의 증가이다. 자, 1번 오로라, 2번 단열 변화, 3번 대기 대순환, 4번 지구온난화. 네, 이 현상은 지구온난화에 관한 현상이죠. 저희가 이건 잘 알고 있죠. 네, 22번은 지구온난화입니다. 23번. 그래프는 기온에 따른 포화 수증기량을 나타낸 것이다. A에서 D 중 불포화 상태에 해당하는 것은, 자, 오른쪽으로 갈수록 기온이 높아지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수증기, 공기 중의 수증기량이 높아집니다. 이 곡선은 기준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포화 수증기량의 기준을 봤을 때 아래쪽에 있다면 부족한 거고, 이 선보다 위에 찍혀 있다면 포화 상태가 큰 거죠. 과포화. 밑으로 내려가면 불포화. 위로 올라가면 과하게 포화되어 있다. 그래서 과포화. 선을 중심으로, 곡선선 중심으로 한번 볼게요. 문제에서 원하는 거 볼게요. A는 1번 A. A는 기준선보다 위에 있네요. 자, 얘는 과포화겠죠, 그럼. 자, B는 딱 선에 걸쳐 있습니다. 얘는 포화. C 볼까요? C도 선에 걸쳐 있죠. 포화. 자, D는 선보다 아래 있네요. 그래서 부족하죠. 얘가 바로 불포화. 자, 그럼 23번 답은 D가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24번. 다음은 천체 만원경을 이용하여 태양 표면을 관측한 결과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에서 설명하는 현상은 태양 관측 결과 보고서 2000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태양의 표면 곳곳에 어두운 점이 관측된다. 이 점들은 주변보다 온도가 낮아 어둡게 보인다. 자, 어두운 점. 1번 홍염, 2번 흑점, 3번 코로나, 4번 플레어. 자, 여기서 어두운 점은 뭘까요? 흑점이겠죠. 네. 정확한 용어를 모르더라도 저희가 보기에서 유추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홍염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홍염은 뭐냐면 불꽃 기둥이에요. 태양이 중간중간에 폭발 현상을 불꽃 기둥. 폭발 현상을 겪으면서 불꽃이 기둥처럼 솟아오르거든요. 그것을 홍염이라고 말한대요. 3번 코로나. 지금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코로나는 뭐냐? 태양의 바깥층입니다. 여기 바깥의 층, 여기 부분을, 네, 여기 부분을 코로나라고 말한대요. 다음 플레어는 여기에서 일어나는 폭발 현상이에요. 네, 폭발 현상. 그래서 태양에서 일어나는 폭발 현상을 플레어라고 말한대요. 자, 24번 답은 흑점, 어두운 점은 흑점 2번입니다. 25번 그림 A처럼 뒤쪽에서 오는 별빛을 가려서 어둡게 보이는 천체는 1번 구상성단, 2번 반사성운, 3번 산계성단, 4번 암흑성운. 자, 25번의 답은 암흑성운입니다. 어둡게 보이는 천체는 암흑성운. 자, 요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냐면요. 가스나 티끌이 별빛을 가렸어요. 그래서 어둡게 보입니다. 네. 자, 말해도 어둡게 보이는 이렇게 말하죠. 자, 구상성단은 동그랗게 모인 별 집단이에요. 별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어떠면 구를 만든 거예요. 이렇게 동그랗게. 네. 반사성은 반사되었어요. 별빛이 반사된 거예요. 네.
별빛이 반사돼서 만들어진 것. 그 다음 산계성단. 수십 개의 별이 모여 있는 거예요. 네, 별이 모인 것. 요거를 산계성단이라고 말한답니다. 자, 25번 답은 암흑성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5번 답은 4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1번부터 25번까지 중졸 검정고시 문제풀이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